있는데 뉴런은 신경세포라고 했었어. 신경세포. 그래서 핵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네. 그죠? 핵을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가지돌기. 그죠? 핵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5글자로. 핵을 갖고 있는 이 부분을 5글자가 한 글자인데, 핵은 아무것도 핵은 한 글자인데? 신경세포. 네, 신경세포체. 자, 뉴런은 쩐다. 본인 스스로인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신경세포체고요. 그죠? 신경세포체고 외부에서부터 정보들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얘는 가지돌기. 그죠? 가지돌기. 그리고 정보가 쭉 뻗어나간 여기가 이제 축삭돌기가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기럭지가 길어서 마치 모델 마냥 기럭지가 길게 보이는 이 형태의 뉴런을 우리는 운동뉴런이라고 합니다. 운동뉴런. 운동뉴런. 오케이. 운동뉴런.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 마리집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운동뉴런 이렇게 축삭돌기가 좀 길게 뻗어있는 상태의 뉴런이더라. 그래서 첫 번째 1번 다음 세포는 뭐라 하자? 그냥 뉴런 해도 되고 운동뉴런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뉴런입니다. 자 2번 A부터 C까지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걸 거기서 다 골라봅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A에는 핵과 대부분의 세포질이 모여있다. 맞죠? A는 신경세포질이니까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B는 반응기관으로 자극을 보낸다. 자, 반응기관으로 자극을 보낸다. 가지돌기에서 받아서 보낸다. B는 보낸다. 자, 맞나요? 반응기관으로? 반응기관 뭐 행동이 나타나게끔 하는 건데? 아니죠? 니은 아니에요. 자, 디귿, C는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C는 감각기관으로 자극을 받나요? 아니죠. 보고를 해준 형태죠. 받는 건 여기잖아요. 그죠? 외부에서부터 정보를 받아서 이렇게 보는 형태니까. 자극은 B에서, 제가 B 거쳐, 색 거쳐, C로 가겠죠. 시끄러워요. 자, B, A, C 이 방향으로 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A, C, B, C 최종적으로 B 거쳐 A 거쳐 C 이렇게 가도 같은 표현이니까 기억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B가 가지돌기고요. 기억하고 리을 답 2번이에요. 자, 3번. 유론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유론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하나의 가지돌기와 여러 개의 축삭돌기가 있다. 맞나요? 5번 하나의 가지돌기와 여러 개의 축삭돌기. 축삭돌기 하나인데 가지돌기는 또 되게 여러 개고. 그죠? 반대죠? 여러 개의 가지돌기와 하나의 축삭돌기가 있다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되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자, A처럼 생긴 게 무슨 뉴런이라고?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세 종류의 뉴런이 있었어. 근데 A처럼 생긴 게 어떤 뉴런이야? A처럼 생긴 게 감각뉴런이야. 그죠? 중간에 이렇게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고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형태들. 그죠?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가 여러분의 그 그림 보기상에 A에 있어, B에 있어, C에 있어. 그림 봐봐. A에 있어, B에 있어, C에 있어. 모노집처럼 생긴 이런 A인 것처럼 보인가요? B예요? A죠. 아, C. C 아니에요? C? C. C 아닌가요? C? C.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항상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기다 함정을 판 거죠. 그냥 순서 속았던 것 같은데 그냥 눈에 보이는 순서 그 흐름으로 그대로 갈 게 아니라 명확히 뉴런의 모습을 보고 아 너가 감각 뉴런이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너가 감각 뉴런이야. 너가 C야. 너가 피부 쪽에 있었고 이 피부에서부터 받아들인 정보를 감각 뉴런에서 받아들여서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마리집은 거의 없지만 이렇게 가지돌기가 많이 존재하는 연합 뉴런이 판단하고 연합 뉴런이 판단해갖고 어디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받아서 신경세포체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길어져가지고 어디 반응이 근육에서 나타나도 나는 C 그지? 그래서 여기에 정보의 흐름은 C, B, A 이렇게로 흘러가게 돼. 감각 뉴런이 받아서 연합 뉴런을 판단한 다음에 A로 가는 형태 CBA. 그래서 자극 이동 방향은 CBA로 갑니다. 3번에서요. 4분의 1m에 달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있어요. 한 개 뉴런이 1m,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존재하고 있는 운동 뉴런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뉴런은 하나짜리가 1m나 되는 길이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5번은 다 몇 번일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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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네, 3번 맞습니다. 3번. B는 자극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오케이. 자, 그럼 앞에 페이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합시다. 7분. 자, 아까까지 숙제 확인했고요. 자, 지금 할 부분 합시다. 왜 그냥 빼빼로를 왜 보여주냐고. 자, 신경계. 자, 신경계는 우리가 방금 뉴런들을 배웠잖아요. 신경세포에 해당하는 연합뉴런,
감각 뉴런, 운동 뉴런을 배웠잖아요. 그 뉴런들의 모임이야. 모여서 걔네들이 분업하는 역할들을 수행을 해줄 거야. 그 분업하는 역할들을 각각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한번 배워볼까요? 크게는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어. 자, 말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야? 약간 말초. 말단. 우리 여러분의 몸의 끝부분, 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을 말초라고 표현해. 말초. 예를 들자면, 자, 손끝, 발끝, 몸의 말단부를 다 말초라고 하는 거고요. 말초신경계랑 중추신경계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신경계니까 하나의 큰 시스템이죠. 신경계니까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말하는 부분이에요. 시스템. 그럼 중추신경계는 뭘 말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 여러분의 대급박, 머리. 뇌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체적으로 연합 뉴런들이 다양하게 여러 개가 많이 들어있어. 네. 그 연합 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곳, 거기가 다 뇌 부분이고, 뇌 부분은 중추에 속해. 그리고 뇌라고 하는 곳에만 연합 뉴런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통 있죠, 몸통. 척수라고 하는 이 곳. 선생님, 척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척추는 뼈예요, 뼈. 이 척추라고 하는 뼈가 마디로 나눠져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부릴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척수라는 마디 뼈 안에 긴 신경 다발이 연합 뉴런이 많이 모여 있어서 외부로부터 정보가 연합 뉴런이야. 척수도 연합 뉴런이 모여 있는 곳이야. 가운데 들어있는 게 척수고 걔가 이제 여러분의 주변 뼈, 척추라는 뼈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거. 목뼈도 여기 마찬가지 척추라는 뼈에 의해서 아워 쌓여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척추는 뼈예요. 그러면 갑자기 연합 뉴런 자체가 즉각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린 거다 그러지 않겠죠. 외부에서부터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그죠? 외부에서부터 정보가 들어와서 액션을 해준 형태로 정보가 나가겠지? 정보가 들어와서 정보가 나갈 거고, 오케이? 정보가 들어와서 여기 있던 명령을 받아서 정보가 나갈 거고, 이렇게. 정보가 들어와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정보가 나갈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정보가 들어오고 여기 있는 명령을 받아서 행동이 나가는 형태. 물론 여기 척수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그냥 그 척수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위로도 올라가서 대뇌의 여러 가지 판단을 받아서 대뇌가 또 내려준 명령에 알맞게끔 척수에서부터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단부에 연결된, 즉 정보가 외부에서 들어오게끔 하는 건 어떤 뉴런의 역할이에요? 우리 뉴런 세 가지 배웠잖아요. 지금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 세 가지 배웠잖아요. 그 감각과 연합과 운동 이 세 가지들 중에 외부의 정보들이 얼굴 쪽으로 들어가거나 얼굴에서 정보가 나오거나 몸통 쪽으로 정보가 들어가거나 몸통 쪽에서 정보가 나오거나 그러면 들어가게끔 해주는 건 어떤 뉴런이 정보를 내 외부의 정보를 안으로 보고를 해주겠어요? 무슨 뉴런이겠어요? 감각 뉴런. 그죠? 감각 뉴런이, 그죠? 피부 쪽에 연결된 감각 뉴런이 이러이러한 형태의 정보가 들어왔어요. 눈에서부터 연결된 시각신경이 이러이러한 정보, 빛정보가 들어왔어요. 오케이? 자,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음파 정보들이 귀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라고 하게끔 감각 뉴런들이 정보들을 안으로 보고를 해주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된 거.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정보들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 얘네들은 다 감각 뉴런이에요. 그죠? 근데 감각 뉴런인데 우리 몸 말단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말단부를 구성하게 하는 말초신경계에 속한다고요. 돼요? 말초신경계에 속해요. 여기하고 여기는. 그 다음 우리 몸 말단부에 여기 뇌라고 하는 곳에는 연합 뉴런이 몽땅 들어있고 척수라고 하는 곳에도 연합 뉴런이 몽땅 들어있으니까 메인에 막 판단을 하겠지. 음파 정보 이렇게 들어왔어. 빛 정보 이렇게 들어왔어. 뭐 시각적 정보, 청각적, 후각적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서 그 들어왔던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 내릴 거야, 뇌가. 그래서 판단했기 때문에 야, 이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빨리 몸을 움직여서 엄마가 뭐 명령 내려줬던 심부를 먼저 해 라고 행동이 일어나는 거잖아. 판단을 해서 행동이 나타나게끔 해주는 건, 그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근육과 연결된, 그죠? 근육들과 연결된 운동 뉴런이 각각의 어떤 액션을 수행해줄 때 행동으로 나타나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말초신경계랑 중추신경계는 크게 나눠봤을 때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는 색깔이 짝꿍 반대로 해놨어. 자,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중추는
판단을 하게 해주는 메인에 해당하는 여기 이 부분이야. 연합뉴런만 모여있는 거. 연합뉴런들만 모여있는 거. 그게 중추신경계야. 뇌하고 척수. 되겠어요? 그리고 그 뇌척수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중추신경계 쪽으로 이러합니다, 저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들어가는 것도 말초신경계고, 그 연합뉴런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액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끔 행동이 나타나는 거, 그것 또한 말초신경계라고 여러분의 말단을 구성하고 있는 돼요? 그래서 자, 말초신경계는 여러분의 얼굴 쪽에 연결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도 말초신경계. 돼요? 여러분의 몸통 쪽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뉴런과 운동뉴런도 다 말초신경계. 되겠어요? 오케이? 말초신경이 여러분 말단부를 구성하고 있어. 그거를 조금 더 구조적으로 고급지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들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고급지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했어. 뇌신경, 척수신경. 여러분 책에는 뇌신경과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학교에서 학습지로 선생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자. 이게 하나의 큰 맥락이야. 그럼 뇌신경은 뇌랑 똑같아? 안 똑같아? 뇌신경은 뇌랑 똑같은 거야? 안 똑같은 거야? 혀가. 뇌신경은 뇌랑 안 똑같은 거야. 뇌는 뭘만 말하는 거고, 뇌 안에 들어있는 연합뉴런만을 말하는 거고, 그죠? 연합뉴런만을 말하는 거고, 뇌신경은 너무 말해. 뇌 쪽으로 정보가 들어가게 하는 감각과 뇌에서부터 정보가 나와서 이제 뭐 윙크를 해라, 뭐 이렇게 뭐 찡그라, 어떤 말을 해라. 그래서 겁나 이 많은 얼굴에는 근육이 움직일 거잖아. 얼굴 쪽에 연결된 모든 운동이랑, 그리고 얼굴로 정보가 들어가는 시신경, 청각신경 다 그걸 뇌신경이라고 한다고. 뇌 쪽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감각뉴런과 뇌에서부터 정보가 나가는 운동뉴런들. 돼요? 그리고 척수 쪽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척수 쪽, 몸통 쪽으로 들어가는 감각뉴런과 몸통에서 정보가 나오는 운동뉴런들이 다 척수신경이라 한다고. 근데 해부학적으로 그거를 몇 개가 있는지를 과학자들이 열심히 분석을 해봤더니 해부학적으로 뇌신경, 얼굴에 연결된 감각뉴런과 얼굴에서 나오는 운동뉴런이 총 12쌍이 있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몸통 쪽으로 정보가 들어가는 감각과 몸통에서 나오는 운동뉴런들이 총 31개가 있네.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존재하는 뇌신경은 총 12쌍.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 존재하는 무엇은? 척수신경은 총 31쌍입니다. 돼요? 여러분 책 어디다가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냐면요. 자, 중추신경계 말고 말초신경계를 먼저 설명했어요. 112쪽에 맨 위에, 오늘 중추랑 말초 둘 다 할 거예요. 112쪽 맨 위에 보시면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와 온몸 구석까지 퍼져 있다. 2번, 자극을 중추로 전달하게 하는 감각과 중추의 명을 받은 반응기로 전달한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거기다 뇌신경, 척수신경, 뇌신경은 총 12쌍, 감각과 운동뉴런쌍, 척수신경도 31쌍, 감각과 운동뉴런쌍, 몸통에 연결된 감각과 몸통에서 나오는 운동, 거기다 적어달라고. 뇌신경과 척수신경. 지금 112쪽 상단부 거기 빈 공간에 1번, 2번 설명이고, 그 1번, 2번 설명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뇌신경이 12쌍, 척수신경이 31쌍. 오케이? 시험지 풀 때 1번부터 5번까지의 추가적인 설명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뇌신경이 12쌍, 척수신경이 31쌍. 뇌신경은 이제 그러면 뇌신경도 척추에 있지 않아요? 네? 아니, 뇌신경도 선생님 설명 뭐 들었어요? 뇌에 연결된 감각과 운동신경들. 뇌 쪽에는 감각뉴런하고 운동뉴런이 없어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이 척추가 여기까지 있잖아요. 척추는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까지가 척수신경들이죠. 그럼 목은요? 목도 경부에 연결되죠. 경추로 나눠지죠. 목에 존재하는 것도 척수의 연결이에요. 아, 그럼 목은 척수예요? 네? 목도요, 척수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얼굴 쪽에 연결된 감각과 운동신경쌍이 12쌍, 몸통 쪽에 연결된 게 31쌍. 이건 말단부, 우리 몸 말단부에 연결되어 있잖아. 중심은 아니잖아. 그지? 중심에 주로 메인에 판단을 해주는 연합뉴런만 모여있는 것은 우리 그걸 뭘 한다고? 중추신경계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 연합뉴런들이 모여있는 걔네들은, 연합뉴런이 모여있는 것들은 다 중추신경계라고 하는데, 그러면 뇌도 중추신경계고 척수도 중추신경계야. 연합뉴런만 모여있어. 그래서 뇌의 단면과 척수 단면들이 행해주는 판단이 약간 분업화되어 있어.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뇌에서도 행해주는 역할이 약간씩 분업화된 상태들로 기능을 해주더라. 그래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 뇌부터 먼저 갈게. 110쪽 봐봐. 자, 110쪽 아래 보시면, 그래,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가 있어. 그 중추에서 뇌는, 자, 옆에 측면으로, 정면이 아닌 측면의 모습을 단면으로 자른 그림이잖아. 여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연합뉴런이 막 들어있을 거야. 엄청나게 많은 연합뉴런이 들어있을 거고, 당연히 그 연합뉴런들이 손상되거나 손실되면 안 되니까 두개골이라고 하는 뼈에 의해서 쉴드 쳐진 것처럼 보호가 많이 되어 있어. 두개골이라는 뼈에 의해서. 그리고 그 뼈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는 상태들일 거고, 그리고 주름이 되게 많이 져 있는 넓은 영역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대뇌입니다. 대뇌. 그리고 이 대뇌는 대뇌의 어떤 뇌파 분석을 통해서 특정 뭔가를 행해줄 때 더 많이 활성화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봐봤더니 주로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어떤 미술 작품을 감상하거나 할 때는 대뇌가 앞쪽부터 여기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부분이 대뇌야. 근데 주로 대화를 할 때 여기도 활성화가 많이 돼요. 전두엽. 여기를 우린 전두엽이라고 합니다. 위치적으로 한자를 그대로 써서 앞전자. 앞전자를 써서 전두엽. 오케이? 그 다음에 전두엽뿐만 아니라 뒤쪽에 후두엽이 있겠죠. 그죠? 후두엽. 후두엽. 돼요? 후두엽은 뒤후자를 써서 후두엽. 그러니까 대뇌 겉부분을 전두엽과 후두엽과 그 다음 측두엽. 측두엽은 귀 위쪽에 여기 이 부분에 대뇌 부분. 측두엽. 은서야 조금만 힘내봐. 측두엽. 그래서 전두엽과 후두엽, 측두엽, 그 다음 정수리 쪽을 우리는 여기를 두정엽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게는 나눠볼 수 있어. 겉에 해당하는 대뇌 부분을 싹 다 나눠보면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두정엽이 있는데, 두정엽은 주로 체성감각, 내가 팔 들어 다리 들어 움직여 어디로 막 빨리 뛰어가 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내려줄 때 주로 두정엽 쪽이 많이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야. 그리고 뭔가 문제를 풀거나 사고하거나 기억하거나 막 할 때 어디가 막 활성화되는지 봐봤더니 여기 전두엽 쪽. 어쩐지 그리고 머리가 머리 앞쪽이 아픈 경우들은 되게 많은 뇌를 머리를 써서 그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뭔가 대화를 하거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는 여기 후두엽이 많이 활성화돼. 그러니까 후두엽은 주로 시각적 연합령이야. 시각적 정보들이 여기에 꽂혀지는 곳. 시각적 연합령. 연합령은 시각적 정보가 통합되는 곳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승아야. 자, 그리고 전두엽은 아주 많은 연산, 사고, 기억을 담당해줄 때 많이 활성화돼, 전두엽. 네? 그 다음 측두엽은 청각적 정보, 음파 정보랄지 누구와 대화할 때 측두엽도 많이 활성화되거든요. 자, 한 번에 말하고 쓸 때 같이 씁시다. 측두엽은 청각적 정보, 청각 연합령. 오케이? 청각적 정보가 수집되는 곳이 대뇌의 여기 측두엽. 두정엽. 그리고 두정엽은 체성 감각 피질. 그러니까 팔 들어 다리 들어 어떤 이제 외부 정보들이 들어왔어라고 하는 부분. 체성 감각. 돼요? 오케이? 체성감각이 뭐라고요? 체성은 몸 말단의 체성신경계 우리 배웠잖아. 팔 들어 다리 들어 말단으로 네. 움직이게끔 해주는 그런 정보들이 외부로 들어오기도 하고, 외부의 정보가 들어와서 판단하게끔 하고, 그다음 명령을 내려주는 곳이기도 하다. 대뇌 부분에서. 자, 이거 안 적어져 있으니까 대뇌의 겉질에서의 위치, 기능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110쪽 하단부에다가 대뇌 겉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려서 가볼게요. 네, 오른쪽에다 적어줘도 되고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대뇌 부분 적어주세요, 언니. 그러지 말고 좀 적어줘봐. 자, 수업할게요. 네. 그리하여서 대뇌 겉질은 크게 저렇게 두정엽,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걔네 피질이 해주는 역할들. 중추신경계 기능까지를 마저 설명하고 한 5분 쉬었다가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조금만 힘 줘보세요. 네. 자, 그래서 대뇌 피질이고요. 대뇌 피질. 대뇌 피질도 다 연합류로 모여있고, 그죠? 그 다음에 뇌 영역 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이렇게 움푹 들어간 모양처럼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우린 중간뇌라고 합니다. 이렇게 움푹 들어간 모양처럼 존재하는 그 뇌 영역이 중간뇌, 중뇌예요. 혀가 듣고 있니? 여기가 중간뇌야, 중뇌. 나온 부분요? 푹 들어간 부분에서부터 나온 부분까지. 오케이? 푹 들어간 부분에서부터 나온 부분까지 여기가 중간뇌인데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거의 이쪽 위치가 여기 머리 위쪽이, 그러니까 여러분 연사에서 기억하기 쉽게끔 머리 위쪽이 어디랑 대급박하고 가깝잖아? 네. 그리고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우리 두개골 있지? 네. 해골이라고 하는 우리 두개골에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눈이라고 하는 여기는 썩어 없어지잖아. 네. 근데 두개골이라는 뼈라고 하는 그 흔적은 남잖아. 눈이 이렇게 움푹 들어갈 거 아니야. 눈 안쪽으로 이렇게 눈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약간 그래서 그것과 연상시켜서 외우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들어가는 그 위치 쪽에 해당하는 것처럼 움푹 들어간 그 위치가 중뇌인데 얘네들이 주로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동공반사. 네? 오케이? 우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한테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이 사람이 막 대꾸하거나 그러지 않잖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그럴 때 신경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뭐 해줘? 눈 막, 까요. 그치, 눈을 먼저 까지. 막 싸다고 막 때리면서 의식을 돌아오게끔 막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불러도 왜 이렇게 대답이 없지? 막 어느 정도까지 의식 손상이 있는지, 뇌의 어디 부분까지가 손상이 된 건지를 알아보기 위한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로 눈을 까짓고 랜턴을 비춰보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중간뇌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면 눈을 까집었을 때, 빛을 비췄을 때 동공이 이렇게 작아져야 돼. 오케이? 빛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니까 동공이 좀 작아져야 된다고. 근데 그런 명령을 내려주는 곳이 중뇌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지 몰라도 사고에서 중간뇌 영역까지 손상이 만약 됐다 그러면 빛을 비췄는데도 동공반사가 없어. 그러면 여기 위쪽 영역까지 손상이 됐는가 보다. 뇌손상 정도가 크네. CT를 찍어봐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물어봤어요. 자, 좀 기다려봐요. 그래서 중뇌는 어떤 일을 해주냐면 동공반사, 안구운동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어도 눈을 이렇게 덮고 있지만 이 안 너머에서도 안구가 충분히 양분들의 이런 걸 공급받게끔 하기 위해서 눈을 움직이는 안구 운동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다가 이렇게 박수를 딱 치면 나도 모르게 눈 깜빡임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런 눈 깜빡임도 중뇌가 명령 내려주는 곳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걔네는 주로 고등 정신활동과 같은 명령들을 하고요. 그죠? 우리 사고랑 추리 연산만 걔네가 하는 건 아니겠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청각적 정보를 수집도 하고, 그죠? 팔 들어, 다리 들어, 몸 움직여 성재야, 자는 거 아니지? 몸 움직여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주기도 하고, 그죠? 이 네. 모든 명령을 내려주는 곳들이 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뇌 있고 중뇌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죠? 한자로 따지면 어디하고 어디 사이를 우리는 사이 간자를 쓰겠죠. 거기 간뇌. 자, 그래서 간뇌가 이쪽에 있습니다. 대뇌와 중뇌 사이 간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끔 이름의 위치와 내용의 체계를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은서야. 자, 그래서 대뇌, 중뇌 이 사이에 존재하는 여기가 간뇌겠죠. 간뇌. 간뇌의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간뇌가 주로 수행을 하냐면 우리 몸에 자, 호르몬, 인슐린,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배울 겁니다. 피로할 때 혈당량이 낮아지도록 하는 인슐린이 나오고요. 혹시 당뇨병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포도당이 오줌을 통해 그냥 그대로 버려져 버린 거예요. 당뇨병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에너지원을 밥값을 내주고 열심히 먹어줬거든. 근데 그게 버려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피로할 때 그게 안 버려지도록 분비되게끔 해주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인슐린이 나와줘야 돼요. 그죠? 반대로 여러분이 막 굶고 막 운동을 해. 그러면 세포들이 막 굶어 죽어서 하나 되거나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여러분이면 뭐 지방이나 저장되어 있는 내장 지방에 해당하는 것만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고, 그죠? 모든 세포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장됐던 에너지를 꺼내다가 혈당량이 일정하게 계속 공급을 해줄 수 있어. 그런 호르몬들이 피로시의 호르몬들이 제때 잘 나올 수 있도록 간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의 최고 조절 중추야. 그래서 많은 호르몬들과 관계가 있어.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를 내분비 세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명을 전혀 안 듣고 뭔가 용어를 들으시면 아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는 정보인 것처럼 보여서 그냥 무턱대고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나중에 호르몬 할 때 아 내분비샘이 뭐고 외분비샘이 뭔지 항상성이 뭔지 그걸 좀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그럼 호르몬과 관련된 명령의 장소가 같네라고. 호르몬과 관련된 명령의 장소가 같네야. 호르몬과 자율신경계의 최고 조절 중추야. 나중에 호르몬을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울 거야. 거기에 같네요. 같네. 오케이? 자, 대뇌 했고요. 중뇌 했고요. 간뇌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 남았습니다. 뇌 영역이 크게 5개 뇌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대뇌, 중뇌, 간뇌, 연수랑 그 다음 소뇌. 자, 소뇌는 여기 뒤쪽에 마치 대뇌의 미니미 사이즈. 대뇌가 큰 주름이 서 있는 사이즈라고 한다면 대뇌도 위에서 내리쪽 보면 승하야 위에서 내리쪽 보면 대뇌가 크게 좌방구, 우방구 2개의 방구로 나눠져 있어. 네. 방구가 아니라 단구. 그래서 근데 고랑이 있어. 근데 얘가 움푹 패여져가지고 2개가 독립된 좌우가 독립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그냥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는 서로 소통을 해요. 좌우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좌우 2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좌우 2개 방구로 나눠진 것처럼 어디도 손에도 좌우 2개 방구로 나뉘어져 있어요. 손에도. 오케이? 좌우 2개 방구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주름이 많이 져 있고 너 또한 손에요. 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평형 감각 정보. 그러니까 귀에서 정보가 들어오겠죠? 귀에 반구리관 있었죠? 회전? 회전 감각,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정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평형 감각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해준 장소가 손이에요. 대뇌와 함께 수위운동과 평형 감각에 대한 명령을 수행합니다. 대뇌와 함께. 수위운동. 내 의지대로 팔 들어 다리 들어 몸을 움직여 하는 수위운동과 평형 감각을 같이 수행합니다. 그게 손해요. 얘도 마찬가지 2개의 반구로 나눠서 좌방구, 우방구. 대뇌도 좌방구, 우방구.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연수예요. 연수의 끝이 이어져 있는 여기들이 이제 목과 이어지는 여기들이 다 대부분 척수입니다. 여기가 연수인데 연수도 물론 뇌의 어느 곳 하나 안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데요. 얘는 특히나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연수예요. 생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어떤 엔진이 계속 뭔가 부릉부릉 뭔가 시동을 돌고 에너지원을 공급해주고 했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쵸? 여러분의 엔진은 어디냐면 여기 심장이에요. 한 개 있는 심장. 지금 심장이 2개 있는 거 아니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어이없는 친구도 있는데 심장은 1개, 폐는 2개요. 자, 심장이 주기적으로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해줬기 때문에 승하야 주기적인 수축과 이완을 계속 반복을 해줬기 때문에 피가 계속 돌면서 필요한 곳으로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도 또 받아가지고 운반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속도는 더디지만 계속 펌프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런 심장박동의 속도를 내 몸속에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요. 야, 심장아 너 빨리 뛰어서 빨리 CO2 보내. 오케이? 내 몸속 이산화탄소가 좀 적어요. 적으니까 굳이 빨리 뛸 필요는 없겠네. 천천히라도 뛰어라. 심장의 박동의 속도가 조절될 때 동시에 호흡 운동도 같이 조절될 거야. 천천히 아니면 빨리. 이렇게 심장 박동 속도 조절과 호흡 운동 속도 조절과 자체적으로 음식물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 침이 분비되면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 입과 관련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장소예요. 입과 관련된 무조건 반사. 오케이? 그래서 이따가 일단 중추신경계 마저 다 설명하고 여러분이 오른쪽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연수는 목쪽과 연결되는 여기 뒷부분의 뇌 부분인데 여기는 심장박동 속도와 호흡 운동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호흡 운동 속도 조절.
심장박동 속도, 호흡운동 속도를 조절, 동시에 입과 관련되어서 뭐 음식이 입에 들어왔어요. 침이 나오게 해줘. 오케이? 입과 관련된 무조건 만사. 무조건. 그래서 먼지가 너무 많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대뇌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야. 야 들어오지 마! 에취! 한다거나 또는 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을 한다거나 또는 내 몸 내부의 내장기관에서 얘를 못 받아들이겠대. 그래서 막 토 나온다거나. 그지?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막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계시는 상태인데, 그지? 근데 내 몸에 만약 태아가 자라고 있어. 그러면 내 몸에 외부 생명체가 자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메스꺼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게 막 토로 막 토할 것 같아. 내 음식은 막 그러잖아요.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면 아가 임신했니 막 이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막 어르신들 다 계시는 그 식당 방 안에서 어머니 하고 막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닌데 근데 나도 모르게 막 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입을 싸매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대뇌가 관여하는 명령이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이러한 메스꺼움이 생기는 건 뱉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구토나 또는 재채기나 기침과도 관련된 무조건 만사를 해주는 장소가 연수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는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4번, 5번 한번 3, 4, 5번을 채워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10분만 쉽시다. 선생님 연수랑 중추신경계 척수랑 연결된 건가요? 연수는 연수고 척수는 척수고 분리되어 있진 않고 연수의 끝이 척수랑 이어지는 거지. 네. 하고 있어요. 3번, 4번, 5번 최대한 왼편을 안 보고 자체적으로 풀어오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안 말려. 자,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러면 3번, 4번, 5번만 하긴 하고 잠깐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그 다음 우리 무조건 만사, 조건 만사를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3번 가. 뭐예요? 뇌하고 척수니까. 그치? 뇌하고 척수니까 무슨 신경이겠어요? 중추. 3번. 오빠 3번 가. 뭐겠어요? 성재. 그래, 중추신경계. 나는 그런 거야. 몸의 말단에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말추신경계겠죠? 말추신경계. 자, 4번에 뇌는 대뇌와 중뇌, 간뇌. 여기 중간뇌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표현이야. 중뇌라고 해도 되고 중간뇌라고 해도 돼요. 중뇌나 간뇌, 연수, 척수. 척수 빼야죠. 뇌랑 척수는 같은 클래스야. 그지? 뇌 안에 들어있는 건 5개. 대뇌, 중뇌, 간뇌, 소뇌, 연수까지만. 그지? 같은 클래스에 해당해. 뇌하고 척수는. 그래서 첫 번째는 X, 두 번째. 자, 대뇌는 감각중추이다 운동중.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령도 있고, 거기서 꼼짝꼼짝 샤부작샤부작해서 판단을 만들고, 야, 운동해라고 해! 라고 하는 운동명령을 내리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대뇌는 감각중추이자 운동중추 둘 다의 역할을 합니다. 연합도 하죠. 연합도 하죠. 감각력, 운동력, 연합력 3가지가 다 있어요. 대뇌는 감각력, 정보를 수집하는, 연합력 판단하는, 그래서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하는 명령을 운동력 이 3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척수도 그 있어요? 척수도 그러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대뇌의 디테일만 많이 언급하는 형태라면 마지막 척추는 척수에 쌓여 보호된다. 반대. 맞나요? 반대죠. 척수가 척추라는 뼈에 보호된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3번째 X예요. 그래서 XO, X입니다. XO, X. 자, 간뇌 어디로 가야 돼요? 간뇌. 니은. 그죠? 니은. 자, 그 다음에 손에 어디로 가야 돼요? 기역으로 가야 되겠죠? 손에 기역. 그 다음에 연수요? 리을. 호흡운동. 그 다음에 심장박동, 소화운동. 중뇌는 디귿으로 가면 됩니다. 자, 정확히 10분까지만 쉽시다. 10분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반응과 반사가 있어요. 반응과 반사 2가지가 있는데 반응은 자 어떤 형태든 나름 학습된 형태로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과 반사의 아주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뭔가 리액션이 되게 빠르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그걸 반사로 해요. 경로가 되게 짧고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반사라고 하는 거에 비하면 자, 대뇌를 거치더라도 자 학습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린 그걸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뇌, 둘 다 대뇌가 관여하는 것들이 있어. 근데 둘의 큰 차이를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좋겠지만 뭐 그 막 천재지변이나 등등에게 의해서 막 빌딩 잔재에 깔려서 구조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약간 어두운 곳이나 밀폐된 곳, 폐쇄 공포증처럼 그런 공간이 연상되는 형태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약간 쫀다거나 소름이 돋는다거나 막 이런 그런 두려움증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상 증후군 있죠. PSTD가 그런 것들도 다 PTSD. PSTD 그런 것들도 PTSD. PTSD. 자, 아무튼 자 외상 그 스트레스성 증후군 뭐 있잖아요. 스트레스 장. 그런 게 다 기본적으로 반사라고 나타날 수 있어요. 조건반사. 자, 그리고 조건반사는 대뇌가 관여한 거죠. 예전에 안 좋았던 기억이나 좋았던 기억이나 그 기억들에 의해서 내가 그런 것과 똑같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즉각적인 리액션이 나타나는 거. 네, 조건반사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대뇌에 의해서 기어하여서 반응이 액션이 나타납니다. 학습된 형태로. 그죠? 그러니까 뭐 파란불일 땐 건너라, 빨간불이면 건너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엄마와 아빠로부터 열심히 학습이 됐기 때문에 빨간불 보고 안 건넌대. 빨간불 보고 안 건너고 파란불 보고 건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다 뭐다 대뇌가 관여하는 반응이죠. 의식적 반응. 그죠? 이런 건 의식적 반응이에요. 이런 거 의식적 반응. 근데 이런 거, 그죠? 대뇌가 기여하여서 안 좋았던 기억이나 등등등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막 소름이 돋는다거나 아니면 막 뭐 이렇게 자꾸 막 땀이 난다거나 그런 형태들, 또는 예전에 뭔가를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 두리안 먹어봤나? 두리안? 엄청 냄새가 나더라고요. 냄새가 엄청 난다는, 그죠? 겁나 맛있다는. 요즘 신서유기를 안 하더라고. 신서유기 뭐 이순신 나왔던 그런 그 예능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나는 근데 잘 모르겠어. 왜냐면 먹어본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 그 특정 나라에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조금 맛이 있었다라는 형태로 기억이 남는 친구들은 그 두리안을 가지고 게임하는 그 씬만 보더라도 두리안을 먹고 싶어서 침이 고인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귤이나 레몬, 귤 같은 그런 그 특정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면, 그지? 귤이나 오렌지를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 근데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침이 고이는 거야. 오케이? 그니까 그건 조건만사야.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서 그걸 실제 먹는 행위를 하진 않고 있어요. 실제 먹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먹어봤던 걸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거. 왜 이렇게 침이 나와요? 침이 고인 형태로 반응이 나타나는 거. 그거 되게 즉각적으로 빨리 나타나는 거죠. 다 네. 조건만사라.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있으니까. 오케이? 그런 게 조건만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조건만사가 있는 게 아니라 대뇌가 아닌 다른 뇌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주는 것도 있어요. 대뇌가 아닌 다른 뇌 영역에서도 즉각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무조건만사인데요. 무조건만사에 어디가 있냐면 소뇌가 있고요. 중뇌가 있고요. 연수가 있고요. 척수가 있어요. 척수. 이렇게 이 중뇌가 명령을 내려줘서 어떤 형태로, 연수가 명령 내려줘서 어떤 형태로, 또는 척수가 명령을 내려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들은 각각이 무조건만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대뇌가 관여하는 즉각적인 리액션을 조건만사. 대뇌가 아닌 다른 뇌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무조건만사. 자, 아까 중뇌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 이 사람이 이제 눈에다가 빛을 비쳤을 때 동공이 샥 작아지게끔 해주는 형태로 즉각적으로 행동이 나타나잖아. 그것 또한 무조건만사예요. 동공만사. 빛을 비쳤을 때 동공이 작아지게끔 해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동공만사도 중간뇌가 관여하는 무조건만사. 즉각적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 연수가 관여하는 무조건만사는, 그지? 눈에 예를 들어서 속눈썹이 들어왔어. 승아야, 자, 눈에 속눈썹이 들어왔어. 속눈썹이. 그래서 속눈썹이 자꾸 찌르니까 속눈썹이나 먼지나 이런 것들이 눈에 삐끌같이 들어가서 지금 막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뭐 웨딩을 하려고 화장을 이쁘게 해놨는데 갑자기 속눈썹이 들어가고 막 화장이 번질 만큼 막 눈물이 막 계속 나와. 근데 얘는 눈물을 분비를 해줘야지만 깊숙이 들어가서 버려내는 우리 몸의 고유 작용이거든. 그지? 내가 눈물 나오지 말라고 생각을 해도 계속 눈물 나오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대뇌가 관여하지 않고 연수가 관여하여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서 눈물이 분비되게끔 하는 형태들. 오케이? 네, 양파나 대파 같은 거 쓸 때 그 대파나 양파의 그 특정 화학물질이 눈을 자극하니까 눈물 나오거든. 눈이 아리잖아. 그것도 다 연수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매운 고추 먹었을 때 나도 모르게 눈물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눈물 분비도 다 연수가 명령을 내려주는 거.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도 모르게 재채기가 나온다거나 재채기, 그죠? 기침, 그지? 이런 것들이 다 대체적으로 연수가 명령을 내려주는 무조건 반사. 내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구토, 토가 나오게끔 해주는 형태들이 무조건 반사. 하품은요? 하품도 마찬가지. 네, 제일 베스트가 있어요. 베스트. 많은 친구들이 졸긴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저께 뭐 그래, 다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베스트 연사. 그 내가 조금 슈브를 쳐볼까? 거기 수학선생님하고 통화해서 우리 승아 양이 숙제를 10페이지를 몰아서 하는 10장을 몰아서 하는 통에 항상 주말에 수업 올 때마다 4시간씩밖에 잠을 못 자고 와서 수업 시간에 내일이 열심히 조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원해요? 한번 해볼게. 내가 해볼게. 어제 숙제를 내가 해보겠습니다. 했으니. 내가 해볼게요. 자, 연수, 이물질, 눈물, 분비, 할 수 재채기,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렸고요. 자, 이 척수는 뭐냐면 척추라는 마디마디 뼈 안에 존재하는 이제 신경 다발이잖아요. 대뇌로도 정보가 들어가게끔 해주는 하나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내가 척수가 만약 손상된다라고 하면 뭐와 관련해서 뜨거워 피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나도 모르게 뜨거운지 모르고 뭔가를 만졌어. 그치? 뭔가를 만졌는데 뭐하고 피하는 거랄지 뾰족한지 모르고 뭔가를 이제 만지려고 했는데 뾰족한 걸 만져서 뭐하고 즉각적으로 이 몸을 구부려서 그치? 운동 뉴런을 구부려가지고 행동이 나타나게끔 내 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준 형태의 모든 반응들, 모든 명령을 내려주는 곳이 척수야. 오케이? 그런 즉각적으로 뭔가를 피하는 형태로 몸을 수그린다거나 이렇게 액션이 나타나는 걸 다 도피 반사라고. 다른 말로 위험 반사.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돌뿌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주보로 가다가 돌에 걸렸어. 근데 돌에 걸린 채로 이렇게 하면서 다리를 약간 피는 형태로 액션이 나타나잖아, 대체적으로. 근데 만약 이렇게 다리를 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가다가 걸렸는데 이렇게 몸을 아래로 수그려졌다라고 하면 내가 더 많이 다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개체가 덜 다치려고 하는 형태들로 구조화,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야. 가다가 돌돌에 걸렸는데 다리를 딱 피게 되면 이렇게 건너뛰어서 움직여질 수 있는 형태잖아. 그렇게 다리를 들어올리는 형태로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다 명령 어디서 주냐면 척수에서 줘. 척수는 이렇게 긴 신경 다발인데 얘를 딱 잘랐어. 그러면 배 쪽 부분이 있고 등 쪽 부분이 있어. 약간의 등 쪽 부분이 좀 단단하고요. 배 쪽 부분이 오히려 골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런 모양을 보여요. 척수를 자른 이렇게 긴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들어있는데 얘를 딱 자른 단면 모습이 이런 모양이야. 배 쪽이 있고 등 쪽이 있고 여기 이제 연합유론이 많이 모여있는 이 척수의 메인 부분이야. 좀 진한 부분이야. 척수의 연합유론들이 막 들어있어요. 여기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오케이? 그리고 정보들이 등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로 감각뉴런이 등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 감각뉴런. 등 쪽이 연결되어서 척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 쪽에 연결된 운동뉴런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라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오케이? 여러분이 대뇌가 뭔가를 하지 않게끔 막 명령을 내려도 예를 들자면 보여줄게. 남자들 중에 허벅지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다리가 안 꽈지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오버랩해서 내복 입었다 오늘 추워갖고 자 이렇게 오버를 한 다음에 여기 아래 약간 움푹 패인 곳을 내가 쳐도 되고 상대방에게 쳐달라고 해도 돼. 저 해봤어요. 자 서로 치자라고 지금 눈을 찌끔찌끔하는데 여기 이렇게 쳤을 때 그치? 내가 막 다리에 힘을 주든 주지 않든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다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반응이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오케이? 안 올려도 되는. 이렇게 내가 올리려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반사적으로 바로 액션이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오케이? 이게 무릎 반사예요. 무릎 반사. 그리고 뜨거워하고 피했을 때 뜨거워하고 나도 모르게 딱 피하는 형태도 다 전반적으로 무릎 반사예요. 오케이? 내가 해도 되고 여러분 동생한테 해보셔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막 이렇게 세게 때리시면 절대 안 돼요. 힘하고 상관없어. 약간 움푹 들어간 여기 이쪽 아래쪽을 때리는 부분이라서 그런 무릎 반사.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서 척수가 명령을 내려서 다리를 들어 올린 형태처럼 액션이 나타나고 그리고 척수에 연결된 이 감각뉴런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방금 되게 감정을 섞어서 겁나 누군가 세게 때렸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
무릎 반사까지는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연원에서 해주는 거. 벌써 짐 쌌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 자, 넘겨보시면 113쪽에 6번하고 7번하고 8번 있어요. 아, 자율신경계를 제가 설명 안 했는데 6번을 빼고 합시다. 그러면 8번하고 9번만 먼저 해주세요. 8번하고 9번. 8번, 9번만. 자, 다음 시간쯤에 자율신경계까지 해서 여러분 시험 대비 다다음 주에 들어가니까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 신경계까지를 내용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8번하고 9번만 먼저 해주시고 자율신경계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자, 일단 6번, 7번은 보류시켰죠? 제가 다음 주에 자율신경계를 한 번 더 추가로 설명할 거니까. 자, 8번에 가 나중에서 일어난 중추 가는 뭐예요? 들고서 물을 그만큼 따랐어요. 그죠? 대뇌죠? 나는 어때요? 아, 뜨거! 하고 피했죠? 네. 척수죠? 척수에 무슨 반사예요? 이거 무슨 반사라고 해? 무조건 반사고, 그리고 도피 반사라고 해. 아, 뜨거! 하고 피한 거니까 도피 반사. 척수가 명령 내려주는. 근데 여기 척수가 관여하긴 하는데 이게 아, 뜨거고 피었는데 여기다 무릎 반사라고 하면 안 돼. 무릎 아래를 때렸을 때 이렇게 돌아 올리는 게 무릎 반사야. 그지?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뭐가 된 거다? 척수야, 척수. 나는 척수. 자, 9번. 의식적 반응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더라? 자, 무조건 반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책을 읽었어. 이건 책에 있는 걸 보고, 데이터를 보고 뭔가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의죠, 의고. 자, 재책을 했어요. 재책을 했어요. 무조, 재책이 연수가 하는 무조건 반사. 딸꾹질, 나도 모르게 무조건 반사 일어난 거죠? 딸꾹질은 호흡 패턴이 안 맞아서, 잠깐 호흡의 패턴이 안 맞아서 그걸 맞추려고 나도 모르게 일어난 거예요, 딸꾹질. 그 다음, 날아온 공을 잡았어요. 의죠. 걔네가 보고 판단하니까 자, 일단 뾰족한 것을 밟은 순간 뭐야 하고 뗐어요. 무죠. 높이 반사니까 무.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벽을 더듬어서 손전등을 켰대요. 의죠. 그래서 과제 내릴 거예요. 과제 어디냐? 자, 페이지. 우리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숙제를 내줬지만 아직 채점은 안 냈죠. 이어서 6번부터 어디까지? 네, 11번까지 풀으면 될 것 같아요. 11번까지. 중추까지만 일단 하고 자율신경까지 마저 하고 합시다. 몇 문제 안 내요. 그러니까 숙제 바로 합시다. 내일은 몇 시에 들어가요? 내일 안 했습니다.